안녕하세요. 세무사무원 텍스 마드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24년도 10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랑 그리고 예정고지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요. 이번에 저도 이제 예정고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 거래처, 그러니까 수임된 거래처를 한 번에 조회하면 예정고지 대상자들이 이게 쭉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정고지를 소수기로,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이제 쭉 조회해가지고 바로 통보만 하는 또 그런 좀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이제 예정고지가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입력하는 건지 그런 이제 궁금한 점들이 올라와서 오늘은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예정고지 기간에 예정고지 대상자, 이제 세무서에서 예정고지가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라고 우선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들은 모두 다 예정고지 우선 대상자라고 보면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5천 이하인데요. 지금이 24년도 10월이니까 24년도 1월부터 6월달 거를 신고를 한 그 법인의 이제 매출이 1억 5천이 만약에 안 됐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저희 사업장 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확정 부가세 신고서랑 그다음에 예정고지 이제 고지서 이번에 나온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고지, 이제 사장님들은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고지라고 해서 이제 납부서가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이제 60만 8천 원이 나왔다라고 이제 사장님들도 고지서를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들도 이거를 세무대리 조회해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제 봤었죠. 그러면 우선은 지난 분기 1기 확정 신고. 자, 여기 보시면 7월 25일에 신고한 금액이 있죠. 우선은 이 이제 신고서를 펼쳐주고 계산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납부서가 계산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면, 우선 여기서 보는 이제 매출, 그죠? 매출에 대한 세액 합계, 매출을 통해서 이제 부가세 예수금이 나왔었던 것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매입 자료를 받아서 이제 이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여기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자, 우리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1344667, 그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로 크게 여기 신용카드 전표, 만약에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라에서 1.3%를 이제 공제를 또 해주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이쪽에 이제 경감 부분 쪽에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12만 6천 원까지도 공제를 받아서 총 1번 매출에서, 그다음에 2번 매입 빼고 나머지 총 내야 될 금액에서 공제받을 것까지 빼면 이 금액이 계산했을 때 1, 2, 1, 7, 9, 7, 6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예정고지는 7월 25일에 내야 되는 금액에, 그죠? 7월 25일에 내야 되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608, 988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 같은 경우는 그 1000단위까지 절사가 되기 때문에 얘 금액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네, 없어지고 이 금액은 608000. 그래서 이 금액이 얘랑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어떻게 세금이 나왔냐고 만약에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지난 분기에 냈던 세금, 그죠?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공제 받은 것까지 뺀 것 중에서 거기에 2분의 1 금액이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그 다음을 보셔야 되세요. 그 다음은 뭐냐면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거 구한 금액이랑 그죠? 여기 납부한 세액이랑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 빼고 신용카드 빼고 나서 이걸 구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보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성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4년도 4월에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어서 저는 예정고지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정고지 세액이 안 없었죠?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지금 1월 달에 신고를 할 때는 여기 금액에다가 지금 여기 나온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608 000을 빼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빼고 나서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이제 밑에 있는 납부세액만 가지고 중간 예납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고지 나온 금액이랑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죠? 매출 한 번 더 복습. 매출에서 매입 빼고 나머지 공제세 빼고 나누기 2분의 1.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이 예정고지를 고지했었던 거를 부가세 신고할 때 꼭 여기에다가 써서 사장님들 세금을 줄여줘야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세무대리인들이 신고할 때도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빠뜨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까지 알고 계셔야 우리가 25년도 1월달 그죠? 신고까지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고지가 나오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되는지를 같이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금액이 이제 50만 원으로 50만 원보다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자분들은 사업자분들끼리 뭐 예정고지 나왔어, 안 나왔어, 왜 나왔어, 왜 나는 안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고지서가 나오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고지된 금액을 알려주면 되지만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안 나왔는지를 궁금해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지난 분기 때 이제 나왔었던 세금이 100만 원이 안 넘어서 이번에는 예정고지가 안 나온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50만 원 이상인 사람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예정고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취지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을 내게 되면 그죠? 그 금액이 너무 많을까봐 중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이 조금 넘은 사람 있잖아요. 뭐 110만 원 이런 사람들은 55만 원을 미리 내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55만 원을 낸다. 만약 비슷하게 나왔다고 가정하면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99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99만 원인 사람은 이제 지금 예정고지를 안 내고 1월 달에 99만 원은 이제 만약에 똑같이 매출을 했다고 가정하에요. 그러면 99만 원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중간 예납을 한 번 냈었던 55만 원을 냈던 사람은 55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장님이 또 나중에 왜 나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정고지 냈다는 것 자체를 사장님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려야만, 그죠? 1월 달에 가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조금 이제 예정고지가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지금 원래는 한 5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50만 원 미만인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정고지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거 나중에 1월 달에 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요 정도 세금 내실 거 쓰시지 마시고 1월 달에 같이 낼 수 있게 자금 관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1월 달에 이제 그 부가세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정고지 기간에 하는 거는 단순하게 예정고지만 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저는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1 미만으로 2분의 1 미만으로 해서 50만 원이 안 넘는 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번에 7월에서 9월 달에 신고를 매출이랑 매입을 계산을 매출에서 매입을 빼보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신고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정고지 대상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거래처를 다 챙겨서 지금 7월에서 9월 달에 그 사장님의 증빙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이제 좀 기장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냥 자그마한 팁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정고지 기간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